고고 제주 찾기. 오늘은 제주의 동쪽 끝 성산으로 떠나봅니다. 봄 향기로 가득한 이곳에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건강하셨는지요? 네. 와, 성산에 왔는데 성산은 올 때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화려한 풍광이 저희를 반겨주고 네. 바람 보십시오. 저희가 날아갈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바람이 우리를 많이 반기네. 선생님, 오늘은 그냥 주제를 알 것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4월달 제주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4.3 하면은 제주도 전역의 흔적이 남아있긴 하잖아요. 그럼 오늘은 성산에 있는 4.3 유적지로 찾아가는 건가요, 선생님? 네, 그렇죠. 우리 4.3이 그 전에 우리 관덕정 할 때도 얘기했었지만은 1947년 3월 1일 경찰 발포 사건, 그걸 시작으로 해서 7년 7개월 동안이나 이어졌던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런데 그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정의한 것을 맨 끝부분을 보면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 이렇게 결론이 돼 있어요. 오늘은 희생당한 사건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찾아볼까 합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봄꽃이 만발하는 제주의 4월이면 아물지 않은 아픈 역사가 먼저 떠오르죠. 73년 전 해방 후 혼란의 시기, 제주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역사. 7년 7개월 동안 3만 명의 제주 양민이 무참히 희생된 끔찍한 사건. 오늘은 아름다운 성산에 새겨진 제주 4.3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생님, 와, 여기는 어디예요? 4.3 당시에 서북청년단 출신 군인 부대가 주둔했던 곳입니다. 그 서북청년단 아시죠? 네, 4.3 때 국가의 지시로 제주 도민들을 학살을 했던 무시무시한 당제죠. 그 사람들이 서북이라는 말을 붙이게 된 것은 서쪽과 북쪽, 그러니까 황해도 평안도 쪽, 거기 사람들이 남한으로 넘어온 그런 경우예요.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만든 단체가 서북청년회 또는 서북청년단 이렇게 부르고 있죠. 서북청년단이 제주도에 들어오게 된 이유를 네. 좀 살펴보면은, 먼저 1947년 3월 1일 경찰 발포 사건이 있었고, 그에 항의하는 도민 총파업이 이어졌고, 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당시 박경훈 도지사가 사임하고 4월 10일 되니까 도지사를 새로 임명해서 보내거든요. 네네네. 그때에 처음으로 서북청년단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도지사를 보호해야 된다는 명분이었죠. 왜 그런 상황이 됐느냐? 육지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제주도는 온통 공산주의자들로 가득 찼다라고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미 군정은 제주를 소위 빨갱이의 섬으로 규정해 탄압을 시작합니다. 그 선봉에 있던 단체가 바로 서북청년단이죠. 서북청년단은 경찰과 군대의 직함을 받긴 하지만 따로 월급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제주도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검거하거나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또 나중에는 각 경찰서에서 고문치사 사건이 생깁니다. 한림에서, 모슬포에서, 조천에서, 세 군데에서 젊은 사람들이 고문당하다가 죽지요. 그렇게 되니까 남로당, 제주도당 간부하고 면당 책임자들하고 한 곳에 모이게 되죠. 그중에 김달삼이라는 조직부장이 무장투쟁을 제안하죠. 그러다가 밤샘 토론 끝에 표결에 들어가요. 무장투쟁 12표, 반대 7표. 19사람이 그렇게 결정해서 320명으로 무장투쟁을 시작하게 돼요. 그 날짜가 1948년 4월 3일인 거죠. 그런데 서북청년단은 제주도 그 많은 곳인데 성산에 주둔을 하게 된 거예요, 선생님? 당시 그 4.3 기간 동안에 서북청년단으로 구성된 군인 부대가 지금 월정리에 있죠. 구좌 중앙초등학교. 파견된
부대가 여기에 오게 된 거죠. 아, 그 인원이 뭐 100명쯤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소대보다는 좀 더 큰 규모죠. 이 건물은 그럼 빈 창고 같은 거예요? 아니면 서북청년단이 만든 거예요? 여기가 그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 자녀를 가르치기 위한 학교가 있었던 곳이죠. 해방이 되며 일본인들이 제주를 떠나자 이곳에는 주민들을 위한 공립국민학교가 문을 엽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뒤에 제주 4.3이 벌어지며 학교는 서북청년단의 차지가 됐죠. 지금은 건물의 형태만 남아있는데요. 73년 전 서북청년단의 특별부대가 이곳에 주둔하면서 고요했던 성산마을에는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성산 주민들의 고통은 얼마나 심했을까요? 아, 당연하죠. 당시에는 여기가 성산면이었는데 바로 여기 성산리 사람들, 이 가까운 오조리, 고성리, 뭐 온평리 이런 사람들 여기 무수히 잡혀왔고, 또 인근에 구좌면에 종달리, 하도리 사람들까지 여기 잡혀와서 부타당하고 취조, 고문을 당하는데, 이 학교 바로 가까운 데에 전분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를 당시 감자나 고구마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고 있었는데, 그 창고가 취조실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면 고문 당할 때 비명 소리가 얼마나 나겠어요. 이 인근에 살던 주민들은 매일 그 고문 당하는 비명을 들으면서 살았던 거죠. 너무한데요, 선생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정말 잔인하게 했죠. 그리고 여성들의 피해가 또 심각했어요. 강간하고. 강간한 다음에 살려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총으로 쏴버리고, 누구를 불렀다 나갔는데 안 들어온다. 네. 나머지 사람들은 아, 죽었구나 이렇게 여겼어요. 다. 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토벌대와 무장대의 싸움이 격해지면서 도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서북청년단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무고한 주민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이제는 벽만 남고 대부분의 건물은 허물어졌지만 4.3의 비극은 고스란히 이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주둔소 인근에 4.3의 아픔을 품고 있는 곳이 또 있는데요. 바로 서북청년단이 주민들을 학살했던 터진목입니다. 여기를 터진목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가 원래는 썰물 때는 연결돼서 갈 수 있고 네. 밀물이면은 물에 막혀서 못 가는 곳이었죠. 근데 이게 일제강점기 아마 1910년대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돌과 흙을 갖다가 메워서 연결시켜버린 곳이죠. 그래도 터진목이라는 이름은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 지형으로 볼 때 통로가 하나뿐, 그러면 그건 퇴로가 하나뿐이라는 뜻도 되잖아요. 그죠. 바다로 나가지 않는 이상. 네, 그러니까 그런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처음에는 여기는 비교적 평온한 편이었죠. 서북청년단 부대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거죠. 계속 취조, 고문, 그러다가 총살. 바로 이곳이 총살터가 된 거죠. 이 아름다운 터진 목이 그 내면의 슬픔을 갖고 있네요. 증언 중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세상이 하도 어지러우니까 잠시 다른 지방으로 몸을 피한 거죠. 그런데 서북청년단 군인들은 와서 그 집에 남자가 없으니까 도피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입산자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식구들을 다 데려다가 여기서 죽여버린 거죠. 여기에 오면은 늘 울부짖음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진짜 가슴이 아프네요, 선생님.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에 제주 4.3의 비극이 물들어 있습니다. 터진목에서 희생된 이들만 무려 467명. 성산이 주변 마을 주민 대부분이 이곳에서 희생됐습니다. 이 무고한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터진목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바로 성산업 4.3 희생자를 위한 위령비입니다. 아무 죄 없이 죽어간 467명의 아까운 목숨, 그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희생자들의 이름을 빼곡히 새겼습니다.
여기 위령비 뒷면에는 그때 희생된 분들의 명단이 쭉 적어져 있죠. 네. 그 유족들의 증언을 모아서 당시 상황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이렇게 추모 글이 네. 적혀 있습니다. 우선 한 부분이라도 읽어보시겠어요? 이유도 모른 채 끌려와 저들이 쏘아대는 총탄을 몸으로 막아내며 늙은 어머니를 구해내던 어느 이웃집의 아들의 죽음도 젖먹이 자식 많은 품에 꼭꼭 껴안고 처절히 숨져가던 어느 젊은 어머니의 한 맺힌 죽음도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피토하듯 부르다가 눈을 감던 모습도 코 흘리게 어린 우리는 기어이 그 모든 걸 보고 말았습니다. 서럽도록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치도록 울었습니다. 73년 전 제주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이야기. 제주 전 지역에 불었던 광기의 바람은 7년이나 이어집니다. 무수히 많은 도민들의 희생, 긴 시간 골마있던 제주 4.3은 올해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역사 앞에 서 있습니다. 아름다운 제주의 봄이면 제주 곳곳에 새겨진 4.3의 역사를 가슴 깊이 되새겨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진짜 절대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될 아픈 역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4.3 정말 의미가 깊었고 많은 분들이 이 4.3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도 4.3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의미 있는 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또 해외에서 그 미얀마 사태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 제주 4.3 또 광주의 5.18 똑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고 있잖아요. 역사를 공부하고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런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르고 넘어가 버리면 또 언제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이런 비극이 다가올지도 모르죠. 네. 관광하는 중에도 어두운 역사도 슬픈 역사도 한번 알아보고 마음에 새겨두는 그런 관광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더 앞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이겠죠. 선생님 정말 멋있는 이야기 감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 고고제주찾기는 다음 주에도 보물과 같은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슬퍼요.